마지막 논리가 정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정리라는 말부터 설명할까요? 정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정리잖아요. 그죠? 정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증명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정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 정리들은 원칙적으로 증명을 여러분이 다 해내셔야 되는데 참 애석하게도 이 정리의 증명은 고등교과 과정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 이해만 하고 그걸 그냥 적용해서 활용만 하시면 돼.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증명하는 과정은. 근데 이 정리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미적분이라고 하는 전체 정리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그 중에 오늘 2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2개를 하는 거야. 총 5가지가 그냥 순서로 불러드리면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여기까지가 미분, 그 다음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렇게 총 5개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2개를 하는 거라고. 어려운 거냐?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책 안 보고 설명드릴 테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2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2가지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반드시 닫힌 구간이에요. 반드시 닫힌 구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닫힌 구간과 연속이라는 것만 정의가 되어 있으면 뭐냐면 이런 거야.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쉽죠?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내가 시작을 A로 잡고 종점을 2점으로 잡아서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끊어진 점 없이 연속이기만 하다면 이 중에 최대는 누구일까요를 살펴보니까 요 지점이 최대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맥스라고 해서 M이 라지 M이라고 쓰고요. 미니멈 그래서 제가 스몰 M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닫힌 구간 안에 연속이기만 하면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반드시 뭐를 가자? 최대값. 반드시 뭐를 가자? 최소값. 이렇게 2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닫힌 구간이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그래프의 구조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만약에 2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최대값은 확실하게 얘인 거 알겠죠? 가장 높은 거니까. 최소는요? 이게 뭐 마이너스 1, 얘가 뭐 마이너스 3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게 최소를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알 수 없죠?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겠으나 마이너스 2.99999999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나 반 닫힌 구간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나 최대 중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쪽 끝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에서 끊어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함수 중에 혹시 이런 거 배우셨죠? 지수함수를 배우셨을 겁니다. 수학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EX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이 함수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의 그래프라면 내가 만약에 A를 이쪽이라고 주고 B를 이쪽이라고 준다면 이 증가하는 형태인 걸 내가 알게 되면 이 양쪽 끝에 있는 값이 하나가 최소 하나가 최대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증가하는 형태인 걸 내가 이미 사전적으로 알고 있으면. 자, 또 하나 그럼 어떤 그래프 또 알고 있으신가요? 유리함수 있나요?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 어떤 거 있어? 뭐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구간을 갖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만약에 1부터 3까지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럼 뭐 어때요? 이 구간의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1일 때가 최대, 3일 때가 최소.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증가감소의 그래프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양쪽의 끝값이 최대 최소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봐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오케이? 하나 더. 사이값 정리 설명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사이값 정리도 어렵지 않은데 일단 얘네들도 기본 전제가 뭐냐면 저거랑 똑같습니다.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럼 사이값 정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지점이 A라고 하고 요 지점이 내가 B다라고 해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하고 B 지점에 대해서 요 사이에 끊어져 있지 않아요. 잘 봐라. 이제부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죠? 축에, X축의 수직인 형태, 평행한 형태 딱 그어봤더니 만나는 요점이 몇 개가 생겨요? 한 개요. 이렇게 그어봤더니 교점의 개수, 만나는 교점의 개수 몇 개가 생겨요? 세 개야. 그죠? 그럼 확실한 건 뭐야? 얘는 세 번 만나고 얘는 한 번 만났죠? 무슨 얘기야?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저쪽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강북 쪽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여러분 강북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서울 상황에서는요 무조건 대교 하나를 건너야 돼요. 선생님이 자주 건넜던, 선생님이 결혼하기 전에 자주 다녔던 데가 여기면 저는 원래 상도동이라는 데 살아요. 상도동 살았었어요. 지금은 그쪽에 안 살지만 한 1년 전만에 상도동에 살다가 거기 집 팔고 그냥 딴 데로 갔거든요. 상도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았던 거기 집 근처에 살았었어요.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서거했다고 하죠. 그때 아주 저희 동 난리 났어요. 차들 막 되게 막 불편했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그런 표현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상도동이라는 데가 노량진하고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여기가 넘어가면 여기가 용산이에요. 응?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상도동이에요. 한강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도동이 용산, 여기가 노량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얘 이름이 뭐냐면 얘가 한강대로예요. 한강대로. 그래서 용산을 넘어가려면 무조건 저 한강대교를 건너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길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의 입장에 저는 교회가 참고로 이 용산에 있었고 집이 여기 있었는데 일요일에 한 번씩 저는 교회를 가요. 그러면 상도동에서 교회를 가려면 무조건 그냥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끝나면 다시 집에 돌아오고 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또다시 이렇게 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시원이가 나랑 연락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나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친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사람은 매주 하루에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알아.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어딘가의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그럼 쟤는 나를 적어도 한 번은 만날 거야. 여기 길목에 서 있으면. 예를 들자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차피 이 길은 연속적인 길이기 때문에 시원이가 나를 만나려면 여기 딱 서 있으면 내가 이거 갈 때 만나든 올 때 만나든 적어도 한 번은 만날 거란 말이야. 그 길목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이 길을 봐봐. 이렇게 가는데 이 중간에 어떤 선을 딱 갖다 그었어. 임의로 갖다 그었더니 야 연속이면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맞아. 야 이렇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그으면 세 점에서 만나. 그럼 뭐야? 공통된 건 적어도 한 번은 만나. 그럼 사이값 정의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전제에서만 성립이 돼 있으면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축을 딱 갖다 그으면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만나지 않느냐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느낌이 쎄하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가져가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얘를 활용하는 과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봐. 다시 가져와 설명해 드릴게. 자, 이게 만약에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라고 써봐. 여기가 a였어. 여기가 b였어. 그럼 뭐라고 잡냐면 여기 중간에 여기를 y는 k라고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a의 함수값은 k보다 작고 얘는 k보다 컸단 말이야. 다시 k라고 잡았을 때 얘는 k보다 작고 얘는 k보다 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내용의 이 k를 지금부터 어디로 가져가냐면 이걸 x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 k라고 하는 요 숫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져오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끌려올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끌려오는 상태가 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y는 k랑 만났던 요 점의 위치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요 점으로 오게 돼. 근데 이게 뭔 줄 알아? x축과 만나는 x절편이야. 그래?
그러면 쌤, 그때 FA 값은요, 음수였고요. FB의 값은요, 양수였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와요. 그럼 무슨 소리야? 연속인 경우면 여기 왼쪽의 값이 음수였고 여기가 양수였으면 중간에 0이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한 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얘가 음수였고 얘가 양수였으면 이게 중간에 음수에서 계속 이렇게 연속적인 길이 되려면 언젠가 한 번은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쌤 키가 진짜 거짓말 같지만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05였어요. 생기부를 봐서 제가 알고 있어요. 105. 초등학교 때 105면 진짜 작은 거예요. 아닌가요? 105면? 진짜 작은 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키가 130인가 그랬으니까. 작았죠. 작았죠.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제 키가 140 정도 됐었고 중2 때가 155가 됐었고 중3 때가 170이 됐었어요. 그리고 점점점 커서 지금 제가 176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176 정도 됩니다. 믿으세요? 알겠죠? 한번 여쭤보자. 내 키가 105에서 176으로 점핑했잖아. 그러면 나에게 140, 나에게 153, 나에게 139인 지점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가 그냥 점핑하냐? 그럴 수 없잖아. 사람의 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나에게 105하고 176의 사이값에 해당되는 내용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물론 내 키가 이렇게 점핑했다가 줄었다가 점핑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중간에 어딘가 한 번은.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이다라고 하는 전제만 되어 있으면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 사이에 어느 지점을 무조건 한 번 이상 여러분 인생에서 있었을 수 있었다는 거야. 또는 점수로 한번 얘기해볼까? 자, 총 10번의 시험을 보는데 처음에 30점이고 60점이고 70점이 됐다가 30점이 됐다가 60점이 됐다가 100점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뭐야? 30점과 100점 사이에 70점이 되는 순간이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60 몇 점이 되는 순간 적어도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연속적인 값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사이값점. 그래서 이걸 언제 주로 쓰냐면 실근의 위치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확인하시면 돼. 주어진 형태가 닫힌 구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하기만 하면 연속이기만 하면 그 중간에 어떤 특정한 지점을 딱 물었을 때 그 지점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었어요. 키로 가는 게 적절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키가 엄청 갑자기 확 컸거든요. 네. 참고로 지금 이게 저희 집안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님이 군대를 면제를 받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키가 엄청 크시거든요.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당시 저희에게 할아버님이니까 여러분하고 나이 차도 많이 나겠죠. 그죠? 저희 할아버님이 키가 188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저랑 할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거의 한 60년 정도 차이 나니까 60년 좀 넘게 차이 나니까 60년 전이면 언제 너무 옛날 사람이지만 1960년대 70년대 저희 할아버지 키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 정도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키가 진짜 작아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키가 113인가 그랬어요. 113. 그러니까 키 차이가 거의 한 80, 70년 이렇게 나신 거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닮았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키를 닮아서 저희 아버지 키가 좀 작으세요. 어머니가 다행히 감사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조금 키가 크세요. 어머니가 지금 이제 한 70대 정도 되시는데 살아계셨다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다면 한 173 정도 되셨어요. 어머니 키가. 야 요즘에 여자 키 173면 큰 거 아니냐? 힐씨면 180 정도 되는 거고 아닌가? 아무튼 크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 쪽을 닮아서 그나마 키가 보존이 된 거야. 그나마 저희 딸아이 꽤 키가 큽니다. 지금 3살밖에 안 됐지만 그 또래 중에서는 키가 이렇게 제일 커요. 머리가 조금 더 있어요. 이렇게. 참 감사해요. 저는 진짜 아버지 안 낳고 어머니 닮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닮았으면 진짜 키 진짜 엄청 컸을 거예요. 저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머니를 조금 더 닮아서 외모가 조금 더 어머니 좀 닮았으면 참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유전 법칙이라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가 진짜 이렇게 컸는데 저희 지금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도 비슷하게 크고 있어요 지금. 키가 조금 좀 작다가 갑자기 쪽 크고 좀 크고 그래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저 과정을 실제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 x축과의 교점의 위치를 주로 추적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석 한번 보죠. 정석 한번 보면서 문제 구성 조금 더 해드릴게요. 설명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미흡해서 37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갈 텐데 일단 내용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37쪽에서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에다가 여러분 좀 이렇게 형광펜이나 좀 빨간색으로 좀 체킹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색깔 한번 있는 걸로 한번 37쪽 정석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에서 중간 보면 이와 같이라는 거 보이세요? 이와 같이. 저기서부터 읽겠습니다. 2차 함수가 밑줄 쳐주세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지지만, 그리고 써주세요.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써주세요. 다시 2차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지지만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읽을게요. 열린 구간 또는 반열린 구간에서는 최대나 최소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나와있고, 기본 정석은 그냥 설명됐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어드바이스 두 개 단어 동그라미 한번 치든지 밑줄 치든지 하시고요. 닫힌 구간이 중요하다. 닫힌 구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 연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닫힌 구간과 연속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홍성대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평가를 해놨지. 자, 뒤로 넘겨볼까요? 38페이지.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중간에 언젠가 한 번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를 쭉 보니까, 기본 정석을 한번 잠깐 보시면 되는데, 기본 정석.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자, 체킹해 주시겠습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닫힌 구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두 번째 연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박스 안에 있어요,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시면 닫힌 구간하고 연속이라는 단어를 좀 체킹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더 갈까요? 거기 뭐가 하나 있죠? 특별하게 조건이 거기 하나 더 붙긴 하는데,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놨어요.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다. 특정한 상황을 배제한 건데요. FA하고 FB가 다르다 했을 때 거기 그래프 보니까 어때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 여러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죠. 됐습니까? 적어도 한 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노트 1으로 가볼까요? 노트 1. 노트 1에 보면은요, 2번 좀 봐주세요. 2번에다가 밑줄 좀 쫙 치시고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사이값의 정리만으로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여기는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씩은 갔는데 두 개를 갔는지 세 개를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가 맞을 거예요. 그죠? 여기 하나씩은 다 갔잖아요. 근데 세 개가 될 때 있고 두 개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가는데, 참고로 최대치 정리는 여기 책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 도감에다가 무지하게 넣어놨어요. 그럼 그거 하시면 돼.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39쪽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2-5번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함수 표현법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함수의 표현법.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y는 2x 더하기 1이다라고 쓰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 함수라고 읽기도 했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읽기로는 고등수학 상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읽기도 했었어요.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어때요? 왼쪽에 또 y만 넘겨온 거죠. 그래요? 한번 그냥 표현만 알아두라고. 자,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걸 양함수라고 읽어요. 양함수. 양함수. 얘를 뭐라고 읽냐면요, 음함수라고 읽어요. 양과 음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여러분 보통 이런 함수를 혹시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세요? y는 fx라고 썼던 거 기억하세요? 이거 뭐였죠? x에 관한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거든 얘가. y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x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 y 값이 변한대 라고 하는 주어가 x가 되는 거죠. x가 t를 주고 있는 거죠. x가 변하면 y가 변해요. 이런 의미로 1차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2x-y 더하기 1은 0이 되면 주어가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쓴다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제가 표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현법. 이거 뭔지 아세요? 함수는 함수인데 뭐야? x와 y 간의 함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관계식인지 모르겠는데 x와 y에 관한 함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얘는 주어가 명백하게 x가 쥐고 흔들어요. x가 변하면 y가 변합니다는 해석을 주지만 얘는 뭐예요? x, y가 같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응? 이게 불이 켜져 있잖아요 지금. 반대편에서는 꺼져 있는 입장인 거죠, 그죠? 또 이렇게 여기를 끄면 저 반대편도 켜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양함수, 음함수라는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혹시 배우시는 분들은 이 다음 버전이 미적분이잖아요. 음함수 비분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네, 이거야.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혹시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주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관계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어찌 보면 양함수 관계죠. 내가 뭐라고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따라 적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예요? 음함수 관계죠. 서로 간의 관계가 대등하고, 그죠? 한 사람이 변화를 한다고 해서 크게 내가 뭐 문제 푼다 옆에 있는 애가 문제 푸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어떤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 봐봐. y는 x의,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얘가 제로가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풀죠?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풉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얘네들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였죠? 2차 함수. 2차 함수가 어차피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래? 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가 3하고 마이너스 1의 점에서 만나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뭐라고 읽었었냐면 얘가 실근이라고 읽었던 형태가 요 마이너스 1과 3이 뭐로 바뀌어버려요? x절편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모양이 바뀌죠. 그래? 분명히 방정식의 실근이었던 형태 우리가 이렇게 갔던 거를 y 붙여놓고 나서 요게 y가 제로인 지점을 찾아봤더니 그게 x절편이라는 이름이 읽혔단 말이에요. 읽기에 따라 다른 거라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얘네들, 즉 이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인데 그때 y값들 모두 다 얼마인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그쵸? y값 제로. 여기다 제로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봐봐. 2-5번 잠깐 봐줘. 2-5번 기본 문제 1번 봐봐. 1번 봐봐. 그거 몇 차 방정식이야?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야. 맞아? x에 관한 4차식이잖아. 그럼 그게 오른쪽 는 제로에다가 한번 이렇게 체킹해 볼래? 는 제로에다가 이렇게 체킹해 볼래? 됐어? 거기 는 제로를 만드는 게 포인트여서 그런데. 자, 봐봐. 자, 그러면 거기 1번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보세요. fx는 x의 4제곱. 식이 어떻게 되냐? x의 3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가 1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구간을 얼마로 줘요? 1, 3으로 줘요. 자, 봐. 여러분 이 그래프 지금 현재 그릴 수 있나요? 아직 못 그릴걸요? 수초가 다 끝나야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거 못 그리는데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는 제로 잡아서 풀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뭘 찾으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적어도 하나에 뭐라고 불렀어요?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실근. 자, 방정식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실근을 찾으려는데요. 너 어떻게 찾아? 못 찾잖아.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이 fx는요. 요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죠. 맞아요? 다 친구가 연속인 함수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사차함수니까 다항함수는 한 번에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연속이잖아요. 그럼 뭐가 성립해? 사이값 정리가 성립한다고. 그럼 뭐냐? 해볼게. f의 1을 찾겠습니다. f의 1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6이 나옵니다. f의 3을 찾겠습니다. 3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여러분 계산하세요. 82가 나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1이라고 하는 형태일 때 1, -1이라는 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80이라는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대요. 근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분명히 양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연속이었는데 그럼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x축하고 적어도 몇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다시 음에서 양수면 음에서 양으로 가는 이 연속이 되려면 이게 3번 이렇게 가서 3점이 만날 수도 있고 한 번에 가서 한 점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가 뭐 요렇게 가서 3점 또는 뭐 요렇게 이상하구나 완전 이상하구나 뭐 요렇게 가서 이렇게 한 점에 만날 수도 있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뭐야? 음에서 양으로 가는 그 순간에 분명히 뭐가 되는 지점이 있었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그쵸?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되죠? 일단은 무조건 는 제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를 함수로 잡으시고 그 구간 안에 연속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양쪽의 끝에 있는 값 2개를 찾으셔서 부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졌습니다는 게 이 사이값 정리로 증명이 끝나버린 거라고. 음의 값 하나 양의 값 하나 찾으면 끝나는 거야. 왜? 연속이란 전제가 어차피 음에서 양으로 가려면 한 번은 적어도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런 논리를 한번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런 거를 왜 설명했습니까? 는 제로 이런 걸 왜 이 오른쪽을 무조건 는 제로로 만들어야 그게 x축과의 교점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는 제로를 만든 거예요. 즉 음함수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따가 문제를 보면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느낌만 보세요. 이 논리만 보세요. 양의 값과 음의 값.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만.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하나만 더 갈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일단 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뭘로 만들어? 는 제로를 만들어야 축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일단 얘를 다 넘겨봐. 이 는 제로 만들었지. 그럼 첫 번째 는 제로 만들었어. 두 번째 어떻게? 요 앞쪽에 있는 이 통째로의 수식을 뭐라고 잡아? fx라고 잡아. 여기까지 잡아. 되니? 야,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함수의 모양이 어떤 함수냐면 유리함수야. 왜? 분모가 0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런데 구간이 2, 3이잖아요.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잖아요. 이 1에 해당되는 게 이 내용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니? 이게 0이 되는 게 분모의 정근선이었잖아. x의 정근선. 그게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2하고 3 사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 그럼 뭐야? 요 사이에서 얘는 이 1이라고 하는 형태 대신에 나머지 2, 3에서는 얘가 뭐더라? 연속이더라 라고 하는 형태가 증명이 된다고. 했잖아.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x는 1의 정근선, 즉 분모가 0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라고. 됐니? 그럼 이제 뭐 해주는 거야? 2, 3이라며. 그럼 F2를 찾아. F3도 찾아. 계산해보자. 2 집어넣어볼까? 그럼 얼마 나와? 직접 계산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러면 F의 3은 얼마 나오니? 여기다 3 집어넣었더니 2분의 3 집어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게 8이 나오네. 아니다. 8이 아니구나. 2분의 9 마이너스니까 얘가 2분의 7 나오네. 하나는 음의 값, 하나는 양의 값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음수에서 양수로 가려면 한 번은 만나야지. 그게 사이값 정리니까. 그럼 설명 끝난 거지.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 양 끝에 있는 거에 대한 형태의 범주 안에 첫 번째 뭐인 거 확인, 연속인 거 확인, 물론 는 제로 만든 다음에 연속인 거 확인, 그리고 얘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거 확인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점이 무조건 x가 한 번 만났다는 거 확인이 돼버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상도동 살고 거기 위에 용산에 가려면 적어도 한 번 한강대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건너야 된다니까. 그 얘기야. 너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야? 저 상도동인데요? 너 현재 위치가 어디야? 저 용산인데요? 너 그럼 한 번에 한강대교 건넜겠구나. 네. 근데 뭐 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사회값 정리 해석이 됩니다. 즉, 그래프를 전체를 그리지 않고도 x가고 적어도 한 번을 만났다는 확실한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요즘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적어도 한 번은 학교를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결석하지 않는 이상, 그죠? 집, 학교, 학원, 그죠? 또 다시 집에 갔다가 왔을 수 있지만 아무튼 학교를 적어도 한 번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수식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 다시, 는 제로 만들어야 돼. 는 제로, 그래야 x축의 위치로 해석이 돼서 는 제로를 만드는 거고, 연속이라는 거 확인해주고, 실제값 양쪽 끝값 계산해서 부호 다르다는 거 확인해주고, 이 정도까지 가면 밑에 나와 있는 2-5번도 해석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아까 워크북 나눠드렸는데, 아까 채점을 제가 다 한 것도 좀 보고 했는데, 일단 미흡한 분들은 제가 따로 좀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워크북에다가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유제 2-5번이 있을 거예요. 세 문제 있거든요.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유제 2-5번에 관한 형태가 있어요.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딱 하고 넘기시면 되는 파트라서 지금 한번 좀 보시고 넘기세요. 지금 한번 보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얘기해주세요. 저 순서대로 한번 쭉 쫓아가시면서 한 번씩 보세요. 는 제로를 만들어서 그걸 fx라고 잡아주세요. 이미 는 제로인 거면 그냥 왼쪽만 떼가서 fx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인지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해? 이미 지난번에 배웠던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 유리함수는 분모가 0되지 않는 값에서 연속, 무리함수는 루트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연속,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정도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연습했지? 여기는 중간에 연습했지. 1번 끝, 2번. 2번은 어떻게 해? 는 제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제 여기 는 제로 이렇게 다 넘기셔서, 그리고 걔를 이 통째로를 fx 숫자를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하나의 양수 하나는 음수잖아, 그죠? 0이 되는 지점이 연속이기 때문에 한 번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써줘야 돼? 연속입니다 라고 써줘야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봐보시면 이게 없으면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자, 는 제로를 만드는 게 포인트라 그랬어요. 일단 는 제로를 만드세요. 는 제로 돼 있으면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그게 연속인지 확인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함수인데 뭐 특정한 조건 때문에 연속이 안 된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부호 두 개가 양쪽 값의 곱이 음수인지 확인하시고, 갖고 있어? 갖고 있어? 네, 그냥 갖고 계시면 안 잡아먹으니까. 형욱이 됐어요? 소금빵 이거 좀 낫죠?
단거 먹을 사람이 좀 약간 깨요. 거기 보시면 지금 2번은요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분모가 0 되는 게 0 되는 조건에서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0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죠.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분모가 0 되게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걔는 그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상관없는 거지. 알아야 돼. 이거 다항함수겠지. 응?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속이 되죠. 자, 이게 지금 이 범위 안에 0이 들어가 안 들어가? 2분의 1과 2 사이 안에 0이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연속인 거야. 우리가 분모가 0 되는 시점에서 불연속이 됐었잖아. 정근상 때문에. 됐어. 너 지금 이거 잡으신 거죠? 이거 넘겨와야죠. 넘기셨다고요? 이렇게 됐겠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 0 되고 2분의 1 주면 얘가 2분의 3 되겠네. 그럼 F2는요? 8분의 4. 아, 그래? 10번에 2가지고 1번에 그렇다네. S를 플러스로 넣었어. 여기가 원본을 보시면 이렇게 네, 거기 원본에는 얘가 S세제곱 더하기 1로 돼 있대. 밑에 분모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자, 여기 워크북의 두 번째 버전에 밑에 분모가 X3승이 아니라 X3승 더하기 1이에요. 원본에. 네, 그러면 실제 아마 음수, 양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X3승 더하기 1 이렇게 있는 분모가 X3승 더하기 1 네, 플러스 1이 하나 붙어 있대요. 근데 거기 위에 있는 플러스 1이 사라진다. 사라졌는데. 하나도 음수나 하나 양수 나왔어요. 이게 양수 오케이 끝났죠. 이 해당되는 범위는 연속이. 많이 쓰는데. 쌤 이거 플러스 1도 없어요. 플러스 1이 없어야 돼. 위에 거. 알겠습니다. 원본 잘 보세요. 제가 여기 급하게 만들어서 실수가 좀 있네. 자, 전체적인 논전은 2번만 좀 원래 원본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패턴들은 음과 양, 연속인 조건 이렇게 확인하시면 특정하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뒤에 아예 연습 문제까지 털어드리고 아예 끝내고 연습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최대수령이 사익값 정리 그 훈련도감 있으니까. 자, 그럼 잠깐 볼까요? 자, 정석 원본으로 봅시다. 제가 자꾸 오타들을 막 넣어버리니까. 정석 원본에 연습 문제 2-10번하고 2-11번 두 개 있거든요. 이 두 개만 저랑 같이 한번 보고 우리 사익값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최대수 정리는 문제가 별로 없나요? 예,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제나 유제 쪽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주로 나오는 건 사익값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10번하고 2-11번 다시 정석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서 2-10번하고 2-11번을 좀 볼게요. 거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봐줘. 아까 거랑 문제 패턴이 뭐가 달라지는가 여러분이 느끼시면 끝나. 어렵지 않아. 기본 개념만 잘 봐. 2-10번 한번 볼까? 제일 중요한 표현이 위에 딱 한 줄로 끝나버리네. 체킹해볼래? 닫힌 구간 A, B에서 뭐다? 연속이다. 2-10번 문제 보시면
닫힌 구간에서 뭐다? 연속이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거기다 밑줄 쳐줘봐. 그럼 뭐야? 최대값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가 다 성립한다는 뜻일 거야. 그치? 자, 그런데 1번을 봤더니 1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FA 곱하기 뭐가? FB가 뭐였대요? 0보다 작았대요. FA 곱하기 0, FB가 0보다 작았다. 방금 전에 했던 거 아니야? 무슨 얘기지?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FA, 그죠? 요 FA가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FB가 양수가 되면 거기를 만족하잖아요. 그 조건 1번을 만족하잖아요. FA 곱하기 FB가 음수였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는 이 고점이 적어도 몇 개 가져요? 한 개를 가져. 적어도 한 개란 단어를 써야 되겠죠. 1번 해석 한번 봐보실래요? 1번 뭐라 그랬어요? fx는 0은 구간 A, B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죠. 무조건 한 번만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잖아요. 한 번을 만날지 아니면 세 번을 만날지 두 번을 만날지 알 수 없다니까요. 확실한 건 한 번 이상은 만난다는 거니까 1번은 어때요? 틀린 표현이 돼야 돼. 주의시면 이게 돼요? 다시 거기서 보면 FA 곱하기 FB가 음수다, 연속이면서 음수다, 이게 사이값 정리를 설명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것을 해석할 때 한 개의 교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세 개를 가질 수도 있고 100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왜? fx가 니네가 뭔지를 모르잖아. 사인 함수인지 가우스 함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최소한 하나를 갖는다. 그래서 뭐라고 읽어야 돼? 적어도 한 개가 실근이다. 이렇게 가면 맞는데 거기 표현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번은 아웃이에요. 2번 봐볼래요? FA 곱하기 FB가 0보다 크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2번도 아예 그려드릴까? FA하고 FB가 곱해서 양수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 어떤 경우인지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했어 거기서? A, B 사이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데요. 실근을 갖지 않나요? 그래프가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알 수 없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갔다 왔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고점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2번은 어때요? 틀리죠? 확신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봐보실래요? 이번에는 FA 곱하기 FB가 0이면 주어진 형태는 A, B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랜드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자, A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어요. 그래프 4개 갔어요. 고점 몇 개 가져요? 한 개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어떻게 알아요? 한 개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걔네들은. 4번 봐보세요. FA하고 이번에 FB가 같으면 무수히 많은 실근을 갖는데요. 그래요? 또 그래요?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요. 고점이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0개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요. 4번도 어때요? 틀린 말이 되죠. 5번 봐봐. 뭐라고 그랬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른다. 이게 뭐였어? 최대, 최소의 정리, 증명 이미 끝난 거잖아. 정답은 5번. 네, 이거밖에 없어. 최대, 최소 정리 뭐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반드시 최대와 최소를 갖는다. 그게 뭐야? 너무 당연한 말은 5번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들은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맞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 자, 마지막 2-11번. 2-11번을 보는데 2-1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사이값 정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봐볼까? 연소함수 밑줄 한번 써볼래? 연소함수. 서준아 연소함수 한번 밑줄 쳐줘볼까?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 F0가 1이고 F2가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내가 구간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는 걸 찾아보라고 그랬거든. 그럼 기억번 봐봐. 얘들아 오른쪽에 는 제로야. 쌤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새로운 함수로 써주는 거지.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요게 연속인 함수고요. y는 x도 연속인 함수예요. 연속인 함수에서 연속인 함수를 빼면 당연히 연속인 함수입니다. 오케이. 연속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 함수 입장에서 그럼 구간이 요거 물었으니까
A의 제로를 찾고 A의 2를 찾아요. 똑같이 아까하고 A0는 뭐죠? 빵빵 집어넣는 거니까 F0 마이너스 빵 F2 마이너스 2 F0가 얼마냐면 1이거든요? F2가 이렇게 되네요. 1하고 마이너스 3이 된대요. 됐어? 그러면 부호변화 생겼잖아. 그럼 기억이라는 요 함수는 AX가 어떤 요 함수는 부호가 변했고 연속이었으니까 반드시 뭐를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실그를 갖는다? 기억은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함수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연속이기만 하다고요. 자, 니은번 봐볼까? 자, 니은번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fx에다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또 봐요. 요 함수 연속이에요. x-를 연속이에요. 그 두 개를 더해도 연속이에요. 뭐라고 잡을까? bx라고 잡아보세요. 연속인 게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두 가지. b0, b2. b0는요, 빵빵 집어넣으면 f0 마이너스 1이고요. f2 더하기 얘가 1로 끝나요. f0가 1이어서요, 얘가 제로가 되고요. 저 값은 얼마가 되냐면요, 2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얼마가 되죠? 얘가? 여기 제로가 되네? 근데 여기도 제로가 되죠. 맞나요? f2 더하기 1. f0 마이너스 1. 둘 다 0이 되죠. 그쵸? 부호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하기 아직은 어려워요. 근데 좀 이따 설명하고. 자, 디귿번. 자, 디귿번이 뭐냐면, 이번엔 xfx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연속인 함수에다가 y는 x랑 연속인 함수 곱하면 연속이고 1 더해도 연속이니까 나는 이 속세를 뭐라고 잡을까? cx. 이 함수 연속이에요. 그러면 C0 찾고 C2 찾아요. 자, C0 빵빵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C2 집어넣으면 2F2 더하기 1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어때요? 1하고 마이너스 1. 부호변화 생겼죠. 디귿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배웠던 논리에 따르면 기억과 디귿은 정확하게 사이값 정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기억번과 디귿번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표현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뭐를 가져요? 실근을 갖는 걸 물어봤죠. 쌤, 니은번은요. 제로제로이면 어떻게 되죠? 확인해봐. bx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제가 분명히 0에서 0이고 얘가 2에서 0이야. 0에서 0이고 2에서 0인데 이게 열린 구간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비워져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어떨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 부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도 비워져 있으니까 x하고 만났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떤 형태든 간에 는 제로로 만들고 왼쪽의 경우를 ax, bx, cx 잡고 그게 연속인지 확인하고 양 끝값 찾아서 부호변화 생겼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확정적으로 가져가지만 나머지 경우는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해석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사이값 정리야. 어떻게 하라고? 는 제로 잡고 음함수꼴로 만드시고 연속인 거 확인하시고 양 끝값에 해당되는 것에 부호변화가 생길지를 확인해주면 전체적인 논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개념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어요. 물론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는 문제 풀이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아직 제가 한 문제 예제 하나 남겨놨는데 그거 좀 이따가 9시 한 5분 정도?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컨셉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시간을 좀 잡고 뭘 할 거냐면 훈련 도감을 쫙 갈 거야. 알겠지? 자, 훈련 도감 한번 꺼내볼래? 훈련 도감을 꺼내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자, 훈련 도감은 지난번에 두 번째 버전인데요. 자, 그 내용이 15쪽부터 있어요. 15쪽부터. 자,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어디까지 먼저 잠깐 한번 해볼 거냐면 15쪽부터 24쪽까지. 훈련도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혹시 저한테 훈련도감을 이렇게 내신 분이 혹시 누구실까요? 이름이 없어서. 이름이 없어서. 놓고 오셨죠? 그럴 줄 알고 세부를 남겨놨는데 드디어 마지막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1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4페이지까지 한번 진행할 거고요. 제가 옆에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일단 좀 드리면서 숙제 점검까지 같이 병행해서 갈게요. 일단 15부터 24까지 가세요.